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주요 화학 기업들의 실적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화두가 될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9,5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했고요.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9,567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조성기 고문,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차홍선 대표님, 어제 화학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 어떻게 나왔나요? 실적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의아하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운 실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제품이 원재료 가격 추이인데요. 이 좌측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은 네. 그런데 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어제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SKC, OCI 이런 실적들이 쭉 발표됐는데 다 화학들 부문은 공통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좌측에 보시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은 납사입니다, 납사. 그러니까 석유예요. 석유 가격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 올라왔네? 왜 올라왔을까요? 경기 부양 효과도 있지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원재료는 석유 가격은 계속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야, 엑스모빌이나 석유 ETF나 이런 데 투자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자 원재료 가격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꾸준히 올라왔는데 위에 있는 게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뭐 ABS라든지 뭐 P 가격 이런 건데 그게 보면은 화학의 제품 가격들이에요. 제품 가격들은 어떻습니까? 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1월부터 해가지고 쫙 올라왔다가 쭉 빠졌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위에 선하고 밑에 그 납사 가격이 보면 제일 밑에가 석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간격이 화학 회사들의 이익이라 보시면 돼요. 아, 간격이요? 네, 간격이에요. 간격.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간격이에요. 그런데 간격이 보시면 2019년도 그 간격에 비해서 2021년도 상반기 1월 달부터 한 3월, 5월 2020년에는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제품 가격은 막 급등을 했고 그 대신 석유는 천천히 올라왔잖아요. 납사는 그죠? 그러니까 네. 화학 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 4분기에는 말은 안 했는데 말은 자세히 안 했는데 일회성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2019년 대비 2020년이 좋았고 2020년 대비 2021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4분기에? 성과급 달라요, 성과. 네. 성과급이 일회성 비용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기업마다. 왜? 화학 기업들이 전체가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4분기 추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국면에서는 4분기 추정이 정말 어려워요. 성과 베이스가 어떤 속도로 나갈지는 예상이 조금 힘든데 그래서 제품 가격이 빠지면서 재고 평가 손실이 나왔고 일회성 이익, 즉 성과 베이스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프레드 상으로 보면은 이번 4분기에도 실적 자체는 좋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1분기나 이럴 때 최고치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 맞죠? 예.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이게 이머징 수요가 85%를 차지해요. 선진국은 중요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이래 화학은 이게 원래 이렇게 한 중상 중정도가 쓰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제로 정책이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도 있지만 아예 뭐 봉쇄해 버리니까.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사람 저는 정말 제일 많이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견해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올림픽을 하고 있는 20일 이후 2월 21일부터는 중국이 보면은 금리도 전격적으로 인하했잖아요. 왜 경제가 봉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제로 정책. 그리고 백신만 해도 지금 87%를 맞았어요. 경구용 치료제 준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풀 것이다. 풀면은 저 내려갔던 것 가격이 이렇게 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꼭대기 보시면은 중국이 그 경구용 치료제를 5개 기업이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머크라든지 파이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떨어졌던 게 중국의 경기 부양에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유가는 오늘도 보면 유가 좀 빠졌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럼 오히려 90불에서 오히려 좀 더 빠질 거다. 그러면은 더블 호재가 날 수 있다는 견해가 저의 견해, 긍정적인 견해고 네. 부정적인 견해는 유가는 강할 것이고 코로나는 창궐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봉쇄를 계속 안 풀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횡보할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지금 보면은 가격 자체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견해도 이런 견해가 있다. 부정적인 견해는 이런 견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 봉쇄를 푸느냐 안 푸느냐인가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그 85%의 그 중에서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풀면 화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처럼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계속 구사한다면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네. 유가는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하를 해도 이게 그 인구를 이렇게 이동시키라든지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부스트업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월 21일부터는 중국 경제가 많이 풀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이 끝난 이후로 이제 경기 활성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강혜영 고문님. 차대표도 방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중국의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올해 바이오 투자에서 핫한 이슈가 될 것도 좀 짚어주시죠. 예, 중국의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게 중국의 경제 재개 여기에 맞물려 있죠.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재개가 돼야만 공급망 이슈, 글로벌 공급망 이슈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중국의 백신과 치료제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 세계가 이제 100억 도즈가 이 백신이 투여가 됐는데요. 그 중에 30억 도즈가 이제 중국에서 접종이 됐습니다. 중국만 보면 비율이 이제 백신을 다 접종한 비율이 87%고요. 미국이나 유럽하고도 비교해 보면 미국이 한 63%, 그다음에 EU가 72%니까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백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백신은 중국에서 6개가 승인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부분 mRNA, 모더나나 그 파이자 백신 많이 맞으셨죠. 중국에서 지금 승인받은 백신은 중국에서 개발한 4백신이나 벡터 백신, 단백질 백신 이런 백신들이 허가가 6개가 났고 접종 중에 있고 87%까지 간 거고요. 22개의 백신이 임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임상 중인 백신은 mRNA, 핵산 백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백신이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백신을 개발했던 기업 중에 이제 들어보신 기업들, 시노팜, 시노백, 캔시노,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그 개발한 이 백신들이, 이 기업들이 개발한 백신들이 전 세계에 80개 이상이죠. 88개국, 53개국 이렇게 다 승인을 받아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서도 많이 처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치료제 쪽으로 가면 어떠냐? 항체 치료제는 2가지가 승인을 받은 걸로 나와 있고요.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는 다양한 그 치료제가 지금 중국 자체 내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는 그 준시 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는 MPP 통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국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준시 바이오사이언스가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이제 좀 정리해 보자면 중국은 그래서 경제 재개가 올림픽 이제 끝나는 시점 2월 21일 되겠죠. 그때부터 오미크론으로 아마 확진자는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속보 이제 전달하셨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가 중국에도 충분히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경제 재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바이오에 대해서도 이제 앵커님 한번 좀 짚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보게 되면은 코로나를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제 2년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면역항암제, 2014년에 개발된 면역항암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키투르다가 약 20조 원까지 올라와 있죠. 매출액이 20조 원에 육박하는데 코로나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백신과 치료제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백신과 치료제의 이 매출액이 상당합니다. 이 단기간 안에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백신과 치료제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미국만 해도 이번 주에 학생들이 이제 마스크 의무도 이제 좀 주에 따라서는 없애기도 하고요. 영국은 재택에서 이제 출근을 하는 걸로 많이 지금 가고 있고요. 호주도 백신 접종하면 입국 허용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도 같이 생각해 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흐름에 따라서 바이오는 항암이나 알츠하이머 쪽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고요. 연 40개에서 50개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는데 올해 지금 1월에 지금 4개 승인을 받은 거에도 보면은 암 쪽에도 있고요. 이중항체, 안과 질환 쪽 최초로 받은 약도 있는데 하나의 핵심 단어 좀 가져가고 싶다 이러시면 이중항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올해 그래서 그 유방암, 이런 암 쪽으로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신경계, 면역계 이쪽으로 집중해서 좀 더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성기 고문님에게 질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